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왔죠. 근데 이걸 잘 보니까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혹시나 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무용지물이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그 원인이 뭐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고리 3, 4, 5, 6 정도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원자로가 있는 신고리 3, 4, 5기 이전 원자로들은 이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나오면 냉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용익물을 갖다가 이 안에서 물로 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안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바닥에.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원자로를 바깥에 꽉 채워갖고 원자로의 파손을 방지하는. 왜냐하면 이것이 깨져버리면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안 나오게 하려면 이걸 바깥에서 식히면 좋겠죠. 이게 안 돼요. 물 여기까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도 채우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원자로들이 아직은 중대사고에서 찌꺼기 같은 해결료를 과감하게 냉각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서 저것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멍 뚫어놓고 바깥에서 소방차로 넣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궁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어거지로 안전성을 과도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지원을 의존하는. 소방차가 올라오려는데 소방차가 와서 물 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소방차가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길이 다 부서지고 교량이 파괴되는데 소방차가 오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검토했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그것이 이제 이건 해결료가 녹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10기가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10기가까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판도라 같이 되지는 않지만 여기를 이게 10기압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도 이슈는 되지만 올라갔다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파괴되기 전에 이게 사람이 일부러 빼주면 더 좋겠죠. 그럼 빼주려고 그러면 방사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걸러서 빼주겠다. 그것이 경락건물 여과배기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 경락건물 여과배기 계통을 달아놓고 전 원전에 다 설치한다 그러면서 그걸 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10기압에 가깝게 올라간다. 그러면 10기압 되기 전에 한 3기압 정도 내지 4기압에서 이걸 열어갖고 여기서 방사능을 제거하고 깨끗한 증기는 여기서 사라지고 깨끗한 100% 깨끗하진 않죠. 불활성 기체는 나가요. 불활성 기체는 못 잡거든요. 그 다음에 오르가닉 유기성 방사능 물질은 20%는 못 잡아요. 그건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거를 200억을 들여서 설치를 전원전에 하고 그걸 가지고 사고 시에 방사능을 많은 제거를 하지만 상당량의 일부를 그냥 바깥으로 빼겠다는 거. 왜? 경락 건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빼겠다는 거. 이것이 달아놓은 건데 그래놓고 안전성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실패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열어야 될지 누가 열라고 결정해야 될지 결정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저 상황이 냈을 때 발전소장님이 결정을 하겠어요? 야 저거 열어라. 판도라에서 뭐 열어라 그랬죠. 못 열었죠. 이 판도라 영화에서 뭐 열어라 해요. 누구죠? 그 소장님 영화 배우 이름이 뭐예요? 네. 열으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열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안 열 적이 자동으로 열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열리냐를 검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것이 확률은 낮지만 어쨌든 저것이 실패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도라 같이 깨지진 않지만 어쨌든
파손되지 않도록 저걸 이 밸브를 열어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 비상대책 매뉴얼을 보면은 발전소장님이 본부장이 하는 거냐, 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다음에 저거 하면 결제판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거 열겠습니다. 그러면 부장, 아이고 그래 다 사인해서 가봐. 그럼 처장님한테 사인 받으잖아요.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그 누가 면죄부를 주겠으면 자기 잘못했다는 나중에 그 찐빵 안 먹으려면 그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대책.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경주시의 방산 방제 비상대책 매뉴얼을 검토해달라고 저하고 몇 분의 교수들이 가서 그걸 봤는데 전화번호에 그냥 유선번호만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그럼 밤에 사고 나면 당직실에 있는 사람 말고는 어떻게 연락할 거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개인 휴대번호를 거기 매뉴얼에 넣을 수가 없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면 밤에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수십 개가 있어요. 병원, 그다음에 경찰서, 경찰서는 밤에 연락이 되겠지. 어쨌든 간에 그 주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직자들, 이 사람들 다 퇴근하고 있는 그 사람 중요한 거예요. 결정하는데. 목욕탕에서 사우나 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거잖아요. 소장. 아침에 출근을 할 거 찜질방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연락할 거예요? 소장님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소장님 오지 연락이 안 돼요. 밤에 연락 안 되는 게 어때? 사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현실성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매뉴얼이라고 검토를. 다른 건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전화번호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 대포폰이라도 써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매뉴얼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쓰임새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검토를 해달라니까 다 1구역 2구동성으로, 2구동성으로 진짜 현실성이 없네. 그렇게 그래 놓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30km, 20km 방제거리 해놓고 동그랗게 콤파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까지만 약 준비해 놓고 요 옆에 있는 여기 옆집 여기는 안 주고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잖아요. 바로 금에서 1m 여기서 딱 끊었는데 우리 집에서 1m에서 끊었다 이거예요. 이 집은 준대 우리 안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방사능이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나요? 세상에? 바람 불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러면 기상청을 봐서 제일 방사능 구름이 날아갈 방향 정도를 예측을 해서 여기 주민으로부터 이쪽으로 서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방사능 구름이 많이 날아가는 쪽으로 일단 기상 데이터를 보고 확률적으로 높은 데를 잡아줘야지. 세상에 동그라미 그려놓고서 그 바운더리에서 살짝 벗어난 집들, 자기 앞에서 끊긴 집들은 막 우리 동네 나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참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발전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하는데 그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어떻게 발전소가 견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방제가 제대로 될지, 이런 걸 대비책이 제대로 돼 있느냐를 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에 뭐가 없냐면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10만 년의 1회 지진에 견디는 단계는 기초 단계, 그 다음에 그보다 강도가, 이것이 만약에 10만 년의 1회 발전소가 견딘다, 이것이 5등 지진 등급 5등 진도 5에 대해서 견딘다. 그럼 2초 단계 5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높여서 6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괜찮겠는가? 괜찮더라. 그럼 하나 더 올려서 7 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봤더니 이 발전소 괜찮더라. 8 되면 어떻게 되느냐? 7 내지 7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 관리가 없어도 7이 났는데 이 사고를 그냥 관리하는 거 없이 그냥 내부로 둬도 괜찮은 발전소. 그러면 3단계 강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렇게 이 발전소가 2초 단계지 1단계 강건성이라는 얼마나 튼튼하냐요.
강도가 이게 벽이 튼튼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에서 4까지 갈 수 있는지 3전도인지 고리 1호기는 2단계고 고리 3호기는 3단계고 뭐 신고리 5호기는 뭐 조금 잘했다고 뭐 4단계고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척도가 없어요. 없이 그냥 만년, 10만 년도 아니에요. 우리는 1만 년 내에 나는 지진 크기만 가지고 하니까 0.3도 안 돼요. 10성만 해도 0.28 정도 수준 가지고 그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거 하나만 하죠. 그 자동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자동차라고 하면은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다치고 그 자동차가 그것이 충격을 보호해 주는지 그 자동차 정면 충돌 시험하잖아요. 사람 넣고 얼마나 사람이 잘 다치도록 에어백도 넣고 막 여러 가지 실험해서 안전장치를 높이고 하잖아요. 그것이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다가 처박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산이나 서류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저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아주 정면 충돌이 아니라 무슨 시속 한 30km에서 막은 거 거기까지만 해놓고선 스트레스 없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 스트레스죠.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의무적이도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읽어보세요. 독립성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 항수력 원자력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하는 목표가 없어요. 이 발전소가 어느 정도 강도를 갖는지를 보겠다라는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아주 행복한 시나리오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나리오만 만들어 놓고 괜찮다고 한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가 방법으로 막 분석을 열심히 잘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강건성. 이 발전소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 우리도 왜 냉장고 보면은 전력 소비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잖아요. 이렇게 등급으로 얘기를 해주면 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도? 그 등급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뭐 30km 충돌한 것 같고, 여기서 사람이 발목 정도 삐는 정도 사고 가지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걸 왜 하느냐? 적어도 350억 들여서 전 발전소 한다고. 그 부족하다고 또 올려줬어요. 500억. 그래놓고 결과는 뭐냐면 한손 홍보자료 만들었어요. 한손 홍보자료. 스트레스 테스트. 저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무의미 없는. 저거 위탁받는 용역기관만 회피해요. 우리한테 돈이 막대한 들어오네. 자기네들 회사 경영 지표만 좋아져요. 안전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요? 개선 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개선사항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소방차 잘 오나 뭐 전기 외부에서 전기차 오는 거 소방차 오는 거 있으니까 사고 나면 걔네 갖다 놓고 다 불 뿌리고 전기 대비해야겠다. 그거밖에 할 게 없대요. 그거 하려고 500억을 들여요. 그럼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뭘 500억을 들여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 신뢰성이 없는 거고 지금 개선 방안은 참조를 하시고 아까 경락건물 여과배기 이거가 이미 1982년에 이 학술 논문으로 어토믹 사이언티스트들의 블리틴 오브 어토믹 사이언티스트에서 이것이 경락건물 여과배기 설비 같은 거는 이거는 방사능을 여과에서 뺀다지만 잠깐이라도 이것이 실수하면 막대한 양을 밖으로 인위적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설비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걸 갖다 달아놓고 누구 좋은 일만 시킵니까? 저런 사고가 안 나는 걸 보여줘야지. 저거 달렸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건 좋은 건 뭐냐? 프랑스, 그 다음에 어디 중소기업 200억짜리 납품하는데 원자력 설비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돈 많이 줘요. 그러니까 200억에 납품하면은 150억은 남아요. 하나 공급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다가 200억에 공급하면은 150억은 남아요. 내가 알기로. 그거를 200억씩 품질 등급 올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5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장하는데 다른 방법 사고 안 나는 걸 보이라고 그러세요. 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저런 대형 사고가 안 난다는 걸 보여라.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 끄덕거리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제일 고민인 프랑스가 수명 연장하는데 27기가 10년 안에 27개를 수명 연장해야 돼요. 걔네는 10년 동안에 다 져버렸어요. 발전소를 20몇 개를 10년 동안에 지었어요. 지금 58인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밀려드는 거예요. 수명 연장 발전소가 앞으로 10년 후에 27개를 1년 단위로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 호기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2조 원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27개 수명 연장하는데 그럼 몇 개입니까? 50조가 들어갑니다. 그거 곱하기 2 하면요 100조가 되죠. 100조가 되면은 원자력발전소 20개 지을 수 있어요. 20개 지을 신규 원전 20개 지을 돈으로 수명 있는 발전소 수명 연장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프랑스 규제기관이 너 수명 연장 하려고 그러면 이거 40년 됐잖아. 수명 연장 하려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지은 원전하고 안전성이 똑같은 걸 보여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야. 2조 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차라리 그냥 폐로 해버리고 5조 들여서 하나 짓는 게 낫지. 2개 하면 거의 5조 들어가잖아. 그거 하나 짓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시전 메이킹이 안 돼. 지금 신문기사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수명 연장하면서 월성 1호기 6천억밖에 안 들었어요. 안전설비에 쓴 게 아니에요. 안전설비 보강에 쓴 게 아니라 원자로 교체한다고. 그 발전설비 아니에요. 발전설비 교체하는데 6천억 쓰고 안전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여가배기 설비 하나 달아놓고 우리 안전성 보강했다 이러고서 막 홍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증인했거든. 제가 증언을 했거든요. 잘못돼 있다고. 그게 이제 여가배기가 안전성, 이것이 뭐냐면 없을 때의 안전성하고 이것이 달고 나서의 안전성이 차이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경락 건물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올라가요. 근데 여가배기를 달았으니까 안전성이 위험도가 떨어진대. 올린 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나 안 다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다 해놓고선 좋은 건 뭐예요? 공급자만 이런 사고 나겠어요? 언제? 날 수도 있겠지만 날 거라고 거의 생각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납품한 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적으로만 넘어가면은 나중에 실제 작동했는지 확인할 일이 없거든요. 화장실 가가지고 낄낄거리고 웃겠죠. 저런 걸 쓸데없는 거를 팔아서 나한테 돈을 내주네.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 때려치고 그 회사 들어가서 공급자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괜찮네. 아무리 떨어져도 나한테 한 100억은 나한테 그냥 입마에 받게 되겠구나. 그 회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농담인데 들어가려고 하는 건 농담 아닌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받을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왜 한 사람 더 들어가면 제 회사 이런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 안 하는데 로비해가지고 로비해갖고 한 손에 로비해가지고 위로 쳐가지고 돈 받아먹는 회사예요. 아주 불결한 회사예요. 그게 바로 원전 공급자의 비리가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경락건물 여가벽이 달았다고 하니까 박수치는 분이 있으면은 절대로 박수치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건 모르겠고 프랑스 같이 2조 원 들여봐라. 니네 돈 있냐? 2조 원 들여갖고 뭘 하지? 우리나라 후쿠시마 후속 조치 안전 보강한다고 전호기에 1조 썼어요. 전호기에 1조. 그러면 25개면 1조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200억밖에 안 써놓고 안전 보강했다고. 안전성 보강하다가 돈이 모질러가고 파산해야 돼, 한 손이. 그 정도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안전성을 보강을 다 담보할 수 없다. 돈을 들여라 이거예요. 네가 안전성 보일 것 같아. 돈을 들이고 얘기해라. 더 사고가 안 나는 걸 보여라. 방법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안 난다는 걸 이해하게 해라.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산 발전소만 안심하고 내가 용서해주겠다. 못 보여주면 죽여라. 그게 프랑스의 어프로치예요. 프랑스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걔네에서 만일이라도 사고 나면 프랑스 75%의 원자력이 나중에 50%로 내린다고는 하는데 걔네 프랑스 원자력 망하면 프랑스 데미지가 커요. 프랑스는 거기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걔네 입장에서 한다고 거기서는 정부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서 용납하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자꾸 비싸지죠.
코스트가 자꾸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문제는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도 도시화가 그 원자력 회사가 지금 거기 거의 망할 지경에서 지금 도산 위기에 있고 아레바 같은 회사도 이제 원자력 건설 업무 안 하겠다고 프랑스 발전회사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는데 정부가 돈 대줬어요. 그래 버릴 수는 없는 게 그 회사를 버리면은 있는 발전소 안전 정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줘야 되잖아요. 제로 짓는 건 두 번째고 있는 것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살려줬어요. 저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여기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에서는 쓰나미로 원전이 손상되긴 했지만 5호기에는 0.56G의 크기를 받았어요. 원전 밑에 0.56G라죠. 월성에 온 게 0.1 내지 0.1G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5배짜리가 왔어요. 후쿠시마 지진은 물에 의해서 손상된 거지 저렇게 충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손상을 받냐면요. 이 받침대가 이 탱크 받침대가 비틀어졌죠. 영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월성 1호기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사진이 공개가 안 돼요. 이 탱커는 공개하잖아요. 월성 1호는 공개를 안 해요. 6호기는 0.46G였는데 콘크리트 부서졌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옛날에 노스아나에서 0.75G 정도,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온도에 한 2배 가까이가 왔는데 이 발전소 바깥에 있는 건식 캐스크가 약간 바닥에 밀려났죠. 이렇게 약간 밀려났습니다. 중심이 틀려졌죠. 그 다음에 터빈 건물에 여기 이런 부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0.1 내지 1 내지 2 정도, 0.1 내지 0.1하고 0.2는 차이는 커요. 그러나 우리 0.1도 과연 어디가 손상됐는지 월성 1호기는 사진조차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